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하는 부자로 부동산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부동산을 매매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생기곤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면 큰 고민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지만 만약에 직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막상 특약으로 무엇을 써야 하는지 고민이 되곤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반드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참 단순합니다. 기존에 서로 협의를 했던 부분이 정확하게 이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서로의 어떤 약속이 어떠했는지 기록하고 그것을 서로 알았다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바로 계약서인데요. 계약서를 써도 서로 이행을 했네 안 했네 소송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만약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거래를 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행히도 요즘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서로 지켜야 되는 기본 특약들은 미리 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본 특약 이외에도 알아야 될 중요한 특약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서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역시나 하자 부분입니다. 매매 계약서에서는 그 하자 부분까지 같이 승계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자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자 부분은 첫째로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이 있는 경우와 두 번째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하자 부분입니다. 일단 건물 하자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특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 시설물의 상태 및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계약이다. 보통 우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계약이 되는 해당 부동산을 둘러보고 그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 문구는 그것을 보고 현재 시설물의 상태를 서로 인지한 후에 계약을 한다는 것을 서로 약속하는 내용의 특약입니다. 서로 시설물을 확인한 후에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은 서로 협의가 된다는 것으로 본다는 그러한 특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매매 계약에서는 이 특약은 웬만해서는 넣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약으로는 매수인은 등기부 등본,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그리고 지적도,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한 후에 하는 계약이다. 이 특약입니다. 이 내용을 특약으로 쓰는 경우에는 보통 매수인들이 마음이 변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나는 못 봤다, 못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 서류들을 서로 확인했다는 것을 특약으로 써놓음으로써 서류상 못 봤다, 못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또한 기본적인 행정사항도 서로 확인했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시에 넣을 수 있는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부동산을 매매하다 보면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아니면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역시 부동산 쪽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하자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약속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보통은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해서 말소를 하기로 협의를 보통 하는데 이때는 보통 특약을 이렇게 씁니다. 현재 1순위 근저당권은 뭐뭐은행이며 채무금액은 얼마이고 이 근저당권은 잔금일에 말소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작성하여 잔금일에 근저당권이 올바르게 말소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인에게 함께 승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근저당권에선 가장 큰 틀이며 가장 중요한 특약입니다. 그 외에도 특약은 자세하게 쓰면 참 좋은데요. 그 이외에도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약속된 부분이 있다면 그 특약은 가능하면 자세하게 써놓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도배를 해주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뭐를 수리해주기로 했다면
그 부분을 어디까지 수리하기로 해줬는지 자세하게 그 범위까지 쓰는 것이 좋고요. 또한 언제까지 해주기로 했는지 날짜까지 기입하면 더 좋습니다. 매매계약서든 임차계약서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세세하게 써놓을수록 나중에 문제가 적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매매계약서나 임차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가능하면 꼼꼼하게 서로가 약속된 부분을 자세하게 기입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